네, 자, 이어서 이제 보고 매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업무 지시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1번, 호명을 받으면 네 라고 답하고 메모지를 준비해서 어때요? 요점을 기록,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 지시 받을 때 그냥 네네 하고 듣기보다는 메모지를 준비해서 나름대로 어때요? 이거를 요점을 기록하면서 듣는 게 좋겠죠. 다음 2번에 보시면 요점을 간단히 복장 후에는 능력이라던가 시간, 내용 등을 잘 생각해서 수행하도록 한다. 자, 특히 여기서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었던 게 뭐냐면요. 오답으로 3번이에요. 3번. 네, 시험에 특히 이 부분 있죠. 업무 지시자의 명령을 잘 듣고 뭐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네, OW 1 H 원칙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시험에서는 반대로 나와요. 뭐 1 W OH 그러니까 OH 1 W 원칙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W 1 H 원칙이에요. 사용하여 모호한 점이 있을 때는 이제 질문,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질문해서 확실히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다. 다음 이제 5번에 볼게요. 5번. 또 여기서도요. 5번, 3번, 4번, 4번, 5번, 6번, 7번. 정말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매우 출제가 잘 돼요. 네, 매우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도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굵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었는데, 자, 먼저 이중으로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이중으로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중요한 거, 중요하지만 긴급한 거, 중요하고 긴급한 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한다. 혹은 이러한 결정, 판단이 어려울 때는 누구와? 상사와 선배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이중으로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앞서 부여받은 지시를 우선하여 처리한다. 네, 아니죠. 일의 중요,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보고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불가능한 지시. 자, 지시를 받았는데 불가능한 지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불가능한 지시는 불가능의 이유를 말하고 제 지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시를 받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를 좀 말하고 다시 지시를 받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다가 실패하거나 또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오히려 그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죠. 다음 지시받은 7번, 6번. 자,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는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있을 때는 어때요? 겸허한 마음으로 사실에 의거해서 간결하고 진솔하게 좀 문장이 좀 긴데 내가 이제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뭔가 이제 반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네 하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지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참 겸허한 마음으로 사실에 의거해서 객관적, 나에게 주관적으로 반론을 펼쳐라는 게 아니라 뭔가 객관적 근거, 타당성을 가져야 되겠죠. 타당성. 사실에 의거해서 간결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참 일이라는 건 항상 결과는 뭐예요? 결과. 이 성과와 연결을 짓기 때문에 무조건 나에게 일이 맡겨진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어때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인지 또는
정말 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일인지, 또는 내가 능력이 되지만 뭔가 자원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일인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어때요? 조직에, 이 성과라는 거는 어떤 성과예요? 바로 우리 조직, 더 나아가서 우리 기업이에요. 기업의 성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다음 7번, 상사의 명령이 잘못되었을 경우. 네, 상사의 명령이 잘못되었을 경우, 물론 이 상사라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지식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여지가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100% 옳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명령을 내릴 때 잘못된, 오판에 의해서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원인 규명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다.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 그거를 내가 수용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겠어요? 결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인 규명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뭐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즉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업무 지시받은 요령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꼭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게, OW1H 원칙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중으로 명령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불가능한 지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사의 명령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꼭 알고 가세요. 정말 시험의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고할 때 볼게요. 보고의 노하우를 살펴보면, 자, 보고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서 완료되면 어때요? 완료되는 즉시죠. 즉시 지시한 사람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 일에 이제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중간 보고를 꼭 해야 되죠. 중간 보고를 꼭 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물론 이제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겠죠. 과정이 있는데 과정이 잘못되면 100% 결과는 또 잘못돼요.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도 당연히 잘못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간중간에 어때요? 이 중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고의 노하우에서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3번, 4번, 5번이죠. 그래서 제가 막 굵게 교재에는 표시를 해두었는데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도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보고할 내용이 겹쳤을 경우에, 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내용이 겹쳤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사항을 먼저 보고하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나누어서 보고하는 거죠.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를 할 때는 보고할 내용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다고 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전체 내용을 어때요? 먼저 보고하는 거죠. 먼저 보고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보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사항을 먼저 보고한다라는 거.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바꾸어서 출제가 돼요. 오답으로. 하나씩 나누어서 먼저 보고한 다음에 전체 사항을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으로 출제가 되죠. 다음 이제 보고할 내용이 긴 경우. 근데 이것도 시험에 정말 출제가 잘 됩니다.
보고할 내용이 긴 경우에는 뭐부터 한다고요? 결론부터 말하죠. 결론부터 말하고 경과나 이유, 소견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결하게 보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고할 때 어때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죠. 예, 결론부터 보고한 다음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경과, 이유, 소견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고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결론부터 말하고 절차 등의 내용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네, 아니죠. 네, 결론부터 말하고 또 이러한 과정, 그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간결하게 보고를 한다. 다음 직속 상사 위의 명령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죠? 내 직속 상사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속 상사 외에 아니면 다른 부서 상사가 나에게 명령을 했다 쳐도요. 무조건 뭐예요? 직속 상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팀장님 제가 다른 부서의 그 부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고를 한 다음에 직속 상사의 의견을 듣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시험에서는 등급이 높은, 그러니까 직속 상사 이외의 명령은 뭐 등급이 높은 상급자의 지시를 우선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나의 그 직속 상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조건 뭐예요? 직속 상사에게 먼저 보고하고 우리 직속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할 때 항상 그 중간에 이렇게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상황에서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느냐 보게 될게요. 그것도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잘 되는데, 자, 첫 번째, 지시자가 진행 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에 중간에 또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서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 중간 보고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그게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뭐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충분히 어때요? 이런 상황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변화하면 당연히 어때요? 업무에 대한 방향성도 또 바꿔야 되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중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5번에 자신의 판단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딪혔을 때 자기 판단으로 도저히 내가 업무를 하다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더 이상은 내 판단으로 하기가 무리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 지점에서 중간 보고를 올려야 되겠죠. 업무가 완료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경우, 업무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경우에 이 부분이 시험에서요 매우 오답으로 출제가 잘 되는데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업무 완료가 최종적으로 임박했을 때, 네. 시험에서는 업무 완료가 최종적으로 임박했을 경우에 근데 언뜻 보면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문의를 해서 제가 언급해 드리는데, 자, 최종적으로 임박했을 때는 이거는요, 자, 중간 보고는 말 그대로 중간 보고는요, 결과 보고, 마지막 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중간에 하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임박했을 때 이거는 뭐죠? 결과 보고죠. 결과 보고. 이거는 중간 보고의 의미가 아니라 최종 보고, 즉 결과 보고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오답이다라는 거. 다음 지시받은 방법으로 그렇죠? 불가능해 보일 때도 중간 보고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문의 드려야 되겠죠. 그다음 결과나 전망이 보일 때
보일 때도 중간 보고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니 결과나 전망이 보일 때 왜 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예요. 일을 하다가 쭉 일을 하다가 어느 분이 좀 막힌 지점이 있어. 막힌 지점. 물론 이제 이때도 중간 보고를 해야 되겠죠. 예. 네. 근데 막힌 지점이 있는데 문제 해결이 가능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또는 전망이. 그때도 어때요? 중간 또 보고를 해야 된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그 보고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네, 이것도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서는 뭐 보고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교재에 나와 있는 원칙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원칙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물론 의미까지는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성의 원칙 볼게요. 자,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 보고가 어때요? 우리 조직의 업무의 그런 목적에 부합한 보고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보고여야 되는 거고, 자, 적시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 너무 빠르게 보고를 한다던가 또 너무 느리게 보고를 한다던가 그럼 안 되고 적시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보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간결성의 원칙.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이왕이면 간결하게.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막 소설 쓰듯이 길게 뭐 늘어 빼서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간결한 형식으로 요약하고 상대가 어때?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작성하고 보고한다. 그 다음에 정확성의 원칙 볼게요. 정확성의 원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서 써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게 직장에서는 회사에 이렇게 있다 보면 보고서를 써라고 하면은 거의 소설을 써요. 주관적으로 막 쓴다는 말이죠. 그럼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고서는 항상 뭐예요?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근거,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편견이라던가 독단을 모두 배제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완전성의 원칙. 자, 완전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완전성의 원칙은 이 완전성의 원칙에는 이거예요. 이 필요성의 원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플러스 뭐냐면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 보고서를 쉽게 얘기해서 완전성을 기해야 되는데 완전성을 기한다는 건 뭐냐면 또 이 정확성의 원칙도 여기에 들어가요. 네, 정확성의 원칙이. 그러니까 내가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뭐죠? 근거에 의해서 쓰는 근거.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련 자료 수집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저한 그런 사전,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정말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작성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완전성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유효성의 원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보고서를 잘 내가 정말 힘들게 썼잖아요. 예, 힘들게 써서 보고를 했으면 그 보고서가 어때요? 우리 조직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고의 원칙 6가지 꼭 기억을 해 두세요.